유상훈. 54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있다. 질투, 분노, 그리고 두려움. 모두를 동시에 느끼는 그런 감정.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이미 그것을 너무 많이 잃었다는 걸. 누구야? 저 남자 누구야? CCTV 영상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내가 본 적 없는 그런 미소로, 밝고 진실하고 자유로운 그런 미소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오랜 시간 내가 스스로 믿었던 거짓이 한순간에 부서졌다. 아니, 그 거짓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소유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흔들렸다. 나는 카페를 그녀에게 차려준 뒤 다은을 소유하고 싶었다. 그녀의 공간을 만들고 그녀의 시간을 지배하며 그녀의 젊음을 가두고 싶었다. 하지만 그 화면 속의 그녀는 내 전시실 밖으로 탈출해 있었다. 유상훈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5년 전 아내와의 별거 후 그의 삶은 텅 빈 무대가 되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2년 전 그는 30대 초반의 다은을 만났다. 다은은 상훈의 젊음이자 그의 소유욕이 투영된 거울이었다. 상훈은 강남의 작은 카페를 차려주며 다은과의 관계를 확고히 했다. 그는 이 행위가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다. 다은아, 이 카페는 너의 공간이야. 마음껏 내 뜻대로 해. 다만 내가 준 것이라는 걸 잊지 마. 응, 오빠. 고마워. 카페의 개업 후 상훈은 불안했다. 그는 다은이 카페에 붙잡혀 있기를 원했지만 그녀가 혹시라도 다른 누군가와 자유를 누릴까봐 두려웠다. 결국 그는 카페에 도난 방지용이라는 명목으로 고화질 CCTV를 설치했다. 상훈의 오피스텔. 밤늦게까지 그는 자신의 업무보다 CCTV 화면을 응시했다. 다은이 손님과 나누는 대화, 커피를 만드는 손동작, 잠깐의 멍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화면 속에 낯선 남자가 등장했다. 다은과 비슷한 또래의 단정한 남자였다. 그는 매일 거의 정해진 시간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다은은 그에게 유난히 마음을 여는 모습이었다. 상훈이 본 적 없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상훈이 다은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공감을 그녀는 그 남자와 나누고 있었다. 이것이 상훈의 완벽한 소유에 대한 첫 번째 균열이자 첫 번째 갈등이었다. 낯선 남자 현수.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 늘 똑같은 커피를 시켰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건네는 그의 이야기는 오빠와 나누는 대화와는 너무나 달랐다. 나이가 비슷해서였을까?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다. 그러다 한 번은 그 남자가 카페 마감 시간에 찾아와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의 관계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다는 것을. 특히 잠자리에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좀 더 자주 깊은 공감을 원했지만 오빠는 나이 때문에 매번 피곤해했고 늘 형식적인 한 번으로 끝났다. 나는 그 부분이 늘 외롭고 싫었다. 하지만 현수는 달랐다. 내 또래라 말이 잘 통했고 그의 유머는 나를 진심으로 웃게 했다. 오빠가 돈으로 채워주려 했던 공허함을 현수는 대화와 웃음으로 채워주었다. 술자리가 몇 번 더 이어졌고 나는 그와 연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오빠의 감시망을 피해 나만의 진짜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상훈은 그 남자를 화요일의 남자, 금요일의 남자라 부르며 관찰했다. 다은과 그 남자의 웃음은 상훈과 다은이 나누는 대화의 세대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상훈은 돈을 이야기했고 다은은 트렌드와 꿈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상훈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남자와 다은은 같은 언어로 웃고 있었다. 돈으로도 좁힐 수 없는 20년의 간극이었다. 다은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내가 사준 카페, 내 몸 상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오빠,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미안해, 다음 주에 꼭 보자. 상훈과의 만남이 점점 뜸해졌다. 그의 집착은 고조되었고 결국 그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오픈 시간, 그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은은 그에게 미소 지었고 곧 카운터가 아닌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상훈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화면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다은을 발견했다. 상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웃음, 그 친밀함,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다은이 상훈에게는 피곤하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그녀는 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상훈은 자신이 다은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다은은 CCTV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다은은 상훈의 돈을 받았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상훈은 이 순간 다은과 그 남자와의 사이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상훈은 다은을 오피스텔로 불렀다. 상훈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타오르는 불꽃이었다. 다은아, 요즘 내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졌니? 피곤하다는 핑계도 이쯤 되면 지겹지 않아? 오빠 정말 일이 많아서. 그래. 일이 많겠지. 특히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건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다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상훈은 분노가 아닌 잃고 싶지 않은 고통을 담아 그녀에게 애원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는데, 그 카페를 누가 차려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다은아, 제발, 그 남자와 무슨 사이야? 사귀고 있어. 상훈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돈으로 샀다고 믿었던 충성과 젊음,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던 존재가 배신했다는 충격. 상훈은 절망에 휩싸여 마지막 제안을 했다. 당장 그 남자와 헤어져. 내가 카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줄게. 건물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내 거야. 다은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오빠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 관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상훈은 소유를 강요했고, 다은은 자유를 위해 저항했다.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욕망과 세대 차이의 간극만이 남았다. 다은은 상훈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상훈의 연락을 피했다. 상훈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다은이 떠나면 그는 다시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다. 상훈은 자신의 비서에게 다은의 연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이 남자는 돈이 없을 것이다. 나는 돈으로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이 있었다. 비서가 보고했다. 사장님, 그 남자. 김현수 씨는 이 지역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혀 없지만 다은이 최근 카페를 정리하고 김현수 씨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답니다. 상훈은 깨달았다. 다은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평범한 삶과 안정감을 그 남자와 공유하고 있었다. 상훈이 준 카페는 다은의 꿈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상훈의 질투는 그 꿈마저도 짓밟으려 했다. 상훈이 다은에게서 찾은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역이었다. 상훈의 집착은 이제 돈을 앞세운 추악한 협박으로 변질되었다. 상훈은 다은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카페에서 다은은 이미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카페 명예 바꿔준다고 했잖아. 너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상훈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소유권을 꺼내 다은의 꿈을 짓밟으려 했지만 다은은 상훈의 기대를 배신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나를 소유물처럼 보며 감시했다는 걸 알아. 나를 위해 준 카페도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어. 다은의 휴대폰 화면에는 카페 CCTV에 전선이 뽑혀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오빠의 돈으로 산 가짜 행복보다 그 사람과 나누는 진짜 공감이 나한테는 더 중요해. 헤어지지 않을 거야. 다은은 상훈의 돈과 소유를 거부하며 김현수 씨에게로 향했다. 상훈은 자신의 욕망이 갇혀있던 CCTV의 증거를 가지고도 다은을 막을 수 없었다. 소유는 사랑이 아님이 잔인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뒤, 카페는 문을 닫았다. 다은은 깨끗하게 상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났다. 상훈은 이제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에 홀로 앉아있다. 상훈은 텅 빈 카페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응시한다. 화면 속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먼지 쌓인 테이블과 빈 의자만이 그의 텅 빈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다은아, 나는 너를 소유하려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화면에 갇혀 있었구나.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돈으로 쌓아 올린 성공과 소유는 가짜였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자유를 이미 아내와 다은 두 사람에게서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낸 또 다른 형태의 불륜과 배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관계를 파괴하고 있을까요? 유상훈 씨는 돈과 권력이 영원한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CCTV라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소유는 순간이지만 관계는 영원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으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믿었던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나누지 못했던 소중한 시간과 인연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은 누군가를 구속하는 CCTV인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인가요?